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 강좌에서 분명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야간 선물이 올랐어도 우리 환율이 지금 좀 올라와 있고, 그리고 미국이 1% 오른 거는 우리나라가 미리 선반영을 받아가지고 올랐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오히려 우리 지수가 갭상으로 시작하면은 약간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침에 갭이 떴다가 거의 다 떨어졌죠.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물반 고기반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52 종목이 오르고 374 종목이 내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88 종목이 오르고 522 종목이 내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2월 달에 한다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장소가 확정이 안 된 게 오히려 악재로 작용해서 대북주들이 아난티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거의 다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회의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과연 국내 증시는 여기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하락을 할지, 아니면은 하이닉스 실적 시즌이 오면서 이제 더 올라갈지 한번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참고로 지금 시간은 5시가 약간 넘었는데 시간외 단일가도 아직 다 안 끝났으며 미국장과 유럽장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시황을 한번 보죠. 코스피는 오늘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음봉으로 끝났는데 안 좋은 거 아니냐 했는데, 외국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이 아침에는 매도였어요. 매도였는데 막판에 다시 사서 상승으로 바뀌었죠. 오늘 환율이 좀 불안해가지고 외국인이 결국에는 매도 아니면 아예 매수를 안 하는 건가 이 생각을 했고, 개인은 계속 팔았죠. 개인은 2100 이상에서 당한 게 하도 많기 때문에 이제 학습 능력이 있어서 팝니다. 왜냐, 지난번에도 여기까지 꽂혔어요. 딱 2120까지 꽂힌 다음에 2150처럼 가는 것처럼 보여주고 금투가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연저점을 찍었으니까 이번에는 안 당한다 하고 여기서 던졌어요. 아주 슬기로운 생활 잘한 거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부터 끝까지 계속 샀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장 끝날 때까지 계속 팔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완전 수급이 깨졌죠. 개인만 계속 사고 있어요. 수소차하고 그 다음에 남북 경협주, 이 두 가지의 섹터가 너무 집중이 돼서, 물론 정치 테마주도 있겠죠. 지금은 당신은 시민, 유시민 씨가 지금 대선에 출마를 안 한다고 의지를 밝혀서 황교안 씨라던가 다른 정치인들 테마주가 부각되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코스닥에는 개인이 많이 있죠. 그리고 오늘 지켜보셔야 되는 게 환율이 또 오르고 있어요. 이 상태로라면은 1130에 도달할 텐데, 자, 그래도 이미 한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팔았죠. 지난번에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4조를 팔았습니다. 왜 외국인이 그때 4조를 팔았죠? 4조 참치가 먹고 싶어서? 아니면 동원 참치를 먹으려고? 아니죠. 그 당시에는 환율이 1140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환차익 이득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뺄 만큼도 뺐고, 지금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국과 미국이 이제 협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라던가 이런 게 더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달러는 더 오르고 있고 안전자산인 엔화는 오르고 있죠. 안전자산인 엔화가 900원대도 안 들어가고 있고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게 왜 그럴까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자, 중국의 GDP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6.4%,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각종 지표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무역전쟁 때문인데, 무역전쟁이 당장에 해소가 된다고 해도 다음 분기까지는 안 좋을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조금씩 휘청휘청 거리고 있으니까 강달러 그리고 엔화 쪽이 집중이 되고 있어서 생각보다 둘이 협상을 한다고 해도 지금 안 빠지고 있어요. 오히려 올라오고 있지. 그래도 원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원유 수입국 1위라서 중국과 미국이 협상이 잘 되면 원유가 거의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확률이 높은데, 지금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55달러 가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40달러 깨고 30달러로 가려고 했는데
이 차관급 해당 기대감에 14달러나 더 올라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유가라던가 뭐 수혜주, 피해주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 장 끝난 다음에도 이거 계속 봐야 되잖아. 비트코인처럼.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오늘도 올랐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죠. 근데 저는 신기하게도 여러분 3주 전부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전 거까지만 보셔도 계속 안 좋다고 이거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이 전에는 계속 그랬는데 여기 3주 전부터 보시면은 어닝쇼크 때 보시면은 이거 악재 소멸로 올릴 수 있습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고 이 전에 보시면은 안 좋다고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틀 뒤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과연 얘네가 이거 꼬시고 위에서 던져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삼성전자처럼 이제 저점 찍었다 하면서 악재 소멸하면서 위로 올릴 것인가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 개시하기 전에 7시 반부터서 이제 보시면은 레포트에 대한 미리 전망이 나오고 8시, 9시 그때 때면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치가 딱 발표가 돼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오후에 해요. 오후. 대부분 오후에 하기 때문에 이게 23일 날 발표를 해도 장 끝나고 발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장 끝나고 발표 안 하고 거의 장 막판에 발표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저점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좀 더 여기를 지켜봐야 돼. 여기를 뚫고 여기를 갈까?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그게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실적 그리고 외국의 마이크론이라던가 다른 데 실적을 보면서 한번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격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D램이 6만 원대가 깨지고 5만 원대에 진입을 해버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램 가격을 이야기해 줄 때 자, 14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은 더 내렸어요. 와, 이 램을 1년 전에 제가 이거를 10만 원 넘게 주고 샀었는데 그래서 컴퓨터가 가격이 3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좀 아깝긴 하네요. 그 뜻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분기 1분기 지금이죠. 1월 달이니까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백색과전에서 화이팅하지 않는 이상 백색과전이 근데 반도체를 다 따라잡을 수 있나? 그 정도까지 비중을 못 늘릴걸요. 삼성전자도. 그래도 지금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 뭐 좀 사면서 이제 악재 해소 나쁘지 않은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한번 지켜보자고요. 23일날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한 7만원대까지 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찌질찌질거리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아직 7만원대까지 안 왔고 7만원대까지 가려면은 아마 실적 발표 때까지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적 발표 기대감을 주고 위에서 빼버릴 건가 어떻게 될 건가 좀 봐야죠. 왜냐하면은 기존까지는 반도체 실적을 이렇게 발표한 다음에 쭉 내렸거든요. 이때네요. 실적 발표한 다음에 이렇게 쫙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쫙 내려가는 거.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번에도 실적을 발표하면 이 7만원대에서 찌질찌질 거려주면서 여기서 좀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이렇게 밑에서 올렸으니까 개미들이 또 똑같이 되겠지 생각을 하게 만든 다음에 역배팅을 한다. 그것도 좀 좋은 생각인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얘네 둘이 흔들리면은 나머지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다 떨궈지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하반기 성장 모멘텀 집중해 하면서 목표가 내리고 안 좋은 레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내렸고 저번 주 강의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셀트리온은 제가 매일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얘 실적 나올 때까지 건드리지 마라. 실적 나와서 막재 해소하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얘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바로 토요일 강의만 봐도 이거는 토요일 아니지 금요일만 보셔도 이거는 그냥 잠깐 단기 반등 형식으로 잠깐 나왔지 그 다음날 뺄 가능성이 높다. 왜? 대차장고 그리고 공매도 상이다. 자, 이런 거 보시면은 공매도 상위 주식 하면서 셀트리온에서 가장 공매도 대금이 높고 대차가 높다 하면서 여기서도 계속 안 좋은 레포트가 나오면서 떨구고 있죠. 언제는 뭐 강력한 지지선 20만원 선 지켜주고 있다 하면서 막 좋은 레포트 쓰더니 지금은 태세를 바꿔가지고 계속 오히려 떨구는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되면은 그나마 이제 반등이 팍 나오면서 어떻게 좀 될지 안 될지 얘는 지켜봐야 되는데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셧다운의 영향으로 FDA에서 지금 승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셧다운부터 풀린 다음에 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라젠도 똑같죠. 신라젠도 안 가요. 신라젠 뭐 셀트리온 얘네들 쟤네가 가야지 뭐 코스닥이 좀 급등하고 그럴 텐데 반대죠. 반대. 지금 얘네는 떨구고 수소차하고 남북경협주라던가 뭐 그런 쪽으로 지금 다 수급이 몰리고 있죠. 얘네는 분명히 충분히 반등을 예전에 많이 줬어요. 7월 달에서 10월 달 전까지 계속 반등을 줬었고 지금은 오히려 조정 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자, 뭐 대머리 임상 이상 돌입한다면서 이 오리엔트 바이오가 나왔는데 얘는 예전에 제가 매매일지도 많이 올리고 얘기를 했던 종목인데 대머리 치료제 만들면 노벨 평화상을 이쪽에 줘야 됩니다. 노벨 평화상을 전국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대머리들이 이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평화상 줘야죠. 실질적으로 뭐 이거 힘들고 뭐 나스닥 상장 검토 그냥 찌라십니다. 수급 없어요. 그냥 이거 동전주에다 팔아먹고 아우 이런 찌라시로 이걸 하길래 코웃음만 쳤어요. 솔직히 이걸로 하는구나. 지난번에도 뭐 메르스에 엮고 막 그러더니 아유 참. 얘는 맨날 윗꼬리 전문가입니다. 거의 상 안 가요. 오늘도 9% 올랐다 내리고. 자 그리고 오늘 매도 상위 종목에 JYP가 있었습니다. 개인들이 오지게 사고 오늘 기관이 오지게 팔았는데 이번에 신인 그룹을 런칭을 했어요. JYP가. 여기 있지라고 ITZY. 저는 ITZY라고 읽지 않았는데 저걸 있지라고 읽더군요. 아무튼 쟤네가 이제 런칭을 하고 오늘 주가가 팍 떨어졌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신인 걸그룹 기대감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착 빼버렸죠. 근데 얘네는 더 빼야 된다고. 여기서 무역전쟁 할 때 조정을 별로 안 줘서 이쪽에서 팍 거의 하한가 이상 때렸다가 이제 올라온 척하고 이제 뺐는데 여러분이 뭐 신인 걸그룹 나오고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그 기대감을 주는데 거기서 공매도를 치고 더 빼버리면은 얌얌쩝쩝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를 얘기할 때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이 엔터주는 생각보다 조정을 별로 안 줬다. 무역전쟁 할 때. 얘는 신고가까지 갔었잖아요. 그리고 블랙핑크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줄 섹터들은 되게 많으니까 무역전쟁 때 오히려 빠졌던 섹터를 봐야지 무역전쟁 때 오히려 올랐던 섹터를 보면은 정말 피눈물 날 수 있어요. 자, U+도 오늘 같은 날 또 내렸죠. 4% 가까이 내렸는데 얘는 진짜 삼성전기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제가 얘를 이쪽에서 사서 팔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못 팔았으면 이 끔찍한 거 당했을 때 끔찍하죠. 그래서 얘는 이쪽에서 이렇게 꼬셔놓고 여기서 또 뺄 가능성이 높다. 계속 얘기했죠. 장이 안 좋을 때 가는 놈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못 가. 찌질찌질 거리는데 사람들은 상승장대처럼 이쪽에서 에너지 파면서 쭉 올라갈 걸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오히려 여기서 매집된 물량이 많아서 파는 경우가 더 많다고. 기관은 계속 팔죠. 그런 것처럼 오늘은 양매도 나왔는데 여러분이 장이 안 좋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먹어보려고 막 전업처럼 들어가지 마세요. 본인이 직업이 있는데 뭐하러 하락장이라던가 장이 안 좋을 때 그렇게 열심히 싸우려고 해요. 장이 안 좋아도 주도주는 있다. 매매할 종목을 찾아라. 막 이렇게 뭐 주식 경원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전업들한테 통한 얘기고. 근데 전업인 저는 한 달에 10번 이하로 매매하거든요. 돈을 많이 벌 생각도 별로 없고. 근데 오히려 매매를 많이 하다가 큰 손실을 본 적이 더 많았지. 매매를 많이 한다고 해서 큰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2월에 이제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는데 뭐 트럼프가 또 노벨상을 노리고 뭐 더 앞당길 수 있다 뭐 한다 뭐 사람들이 또 뇌피셜이 나오고 있어요. 자, 작년에도 그랬죠. 뭐 트럼프 노벨상 후보 아니면은 문재인 아니면은 김정은 이 세 명 중에서 누가 될 건가 하면서 막 사람들이 소설 쓰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거를 트럼프의 신기를 건드리지 말고 트럼프 공으로 다 밀어줘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것저것 커뮤니티에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저 세 명은 여러분 작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들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김치 국물을 너무너무나 많이 마셔가지고 무슨 검색 순위 1위가 막 종전 아니면 트럼프 노벨상 이딴 것만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자 노벨 평화상 같은 경우에는 1월 30일까지 후보 마감을 하는데 이번에도 솔직히 별로 들어갈 것 같지가 않아요. 왜? 바뀐 게 없으니까 비핵화라던가 뭐라던가 뭐 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작년이랑 바뀐 건 없어요.
대북 제재 완화라던가 뭐라던가 있다. 그거는 비핵화를 했을 시에 그렇게 해준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뭐 아시아 종묘라던가 이런 거 비료주 같은 경우에 오늘 다 내렸는데 역시 경농 빼고 다른 애들은 다 내렸어요. 역시 대장주 하나만 오르고 나머진 다 내려요. 아난티 하나만 오르고 다 내렸죠.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장소까지 어차피 확정되고 뭐 했어도 오늘 빠졌을 확률이 높아요. 왜? 재료 소멸. 근데 아직 많이 안 뺐다. 근데 아직 많이 안 뺐다고 해도 아직 2월 달까지 볶아 먹을 재료가 있으니까 더 매매해야지. 그거보다는 이런 거 보면은 여기서도 많이 올랐고 모든 종목이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왔어요. 모든 종목이 지금 어느 정도 최소 30% 반등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데서 더 간다. 뭐 더 갈 수도 있지만 얘네도 올릴 때 한 번에 안 올려요. 재료 소멸을 한번 딱 내렸다가 나중에 또 올린다고 해도 치고 올리지. 얘네가 그냥 무작정 주구장창 안 올려요. 지금 뭐 수소차도 가고 있고 이쪽도 가고 있고 그런데 수소차가 가면은 뭐 남북경협주가 안 가고 남북경협주가 가면 수소차가 안 가고 뭐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수소차 레포트 있었죠. 자, 외국계 노무라에서는 수소차 경제 불확실하다 하면서 노무라증권은 수소차는 생산 물량도 현저히 적고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이게 그렇게 썩 좋은 판단이 아니다. 썩 좋은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라던가 뭐 그런 게 지금 수소차 1위에도 아무 주목을 못 받는 게 뭐냐면은 수소차 시장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외국 애들이 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성이 별로 없고 별로 그렇게 돈 될 것 같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얘네가 뭐 기술력이 없어서 안 하는 거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유가가 지금 $100 미만에다가 50불대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세일가스에다가 자꾸 유전도 발견돼가지고 기름도 펑펑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라던가 수소차 뭐 전기차야 뭐 하이브리드도 나오고 요즘 충전소도 그나마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도 보급이 다 안 되는데 수소차를 또 보급하겠다. 그건 어리석죠. 그래서 괜히 우리나라가 뭐 수소차 생산량 1위라던가 뭐라던가 그런 거 차지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엄청나게 수소차 쪽에 발전이 있을 거다. 그냥 실적으로만 보면은 그럴 리는 없어요, 여러분. 이 차를 수출을 해거나 뭐 해야지 우리나라 내수 시장 갔다가는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택시가 수소차로 바뀔까요? 자, 그래도 오늘 이주라던가 코스닥 상위 종목 중 보시면은 다 수소차 쪽에 많이 쏠렸습니다. 이지라던가 아니면은 상기 오토모티브 뭐 이런 것들 다 올랐는데 요런 거들 여러분 한번 거래해 보셨어요 오늘? 주식 발행수도 좀 적고 되게 매매하기 힘든 종목이에요. 이게 상한가에 묶여 있어서 그렇지 평소에 했던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매번 말하지만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좋은 게 거의 없어요. 지금 몇 분기 손실입니까? 몇 분기 손실. 그냥 실적 발표하기 전에 수소차 관련주 한번 쭉 올린 다음에 실적으로 빼버리면은 얘네는 공매도로도 수익을 보고 주식을 그냥 팔아도 수익. 양방으로 다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기 전에 코스닥에서 수소차 관련 잡주들 하나씩 떨구면 돼요. 악재 리포트는 지네가 맘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경추용 임플란트 뭐 이거 갖다가 하는데 얘는 진짜 뭐 FDA 얘기 내가지고 이게 징그럽게 이런 거 갖다 해요. 근데 상한가 말고도 그 다음날 되게 움직임이 안 좋은 종목이에요. 이거 토 나옵니다. 토 나와 이거 보면은 동전주 중에서 맨날 이런 거 갖다 작업치는 애들. 이것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잖아요. 여기 상한가 보내고 그 다음날 위에 삥 띄었다가 그 다음날 촥 빼버리면서 내려가는 거. 아주 쓰레기 같은 모습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니면 이렇게 윗꼬리 달고 그냥 끝장내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때 과거 데이터를 보세요. 맨날 상한가 보내고 그 다음날 위에서 쳐내려버리고 상한가 보내고 쳐내리고 상한가 보내고 쳐내리고 이게 너무 악질 종목이에요. 수급도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기타 법인이 많이 샀으니까 좋을 거다. 글쎄요. 자, 그리고 오늘 조선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딴 수주 소식의 강세 뭐 이렇게 하면서 현대미포조선이라던가 아니면은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애들 보면 얘는 6% 가까이 올랐고 현대중공업이라던가 뭐 삼성중공업 다 올랐죠.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착착착 하면서 여기서 여러분이 또 이걸 뚫고 여기 탁 오르면서 조선주 막 나갈지 않을까. 실적 발표 때까지 일단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얘네는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항상 회계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어디 업체 중에서 한 군데만 회계 문제가 딱 생기면은 나머지 조선주 다 내려요. 그래서 지금 얘가 뭐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서 이거 뚫고 다시 올라가긴 솔직히 힘듭니다. 신고가 한번 찍고 내려온 거라서. 지난번에는 유가가 76불까지 오르고 유가 관련 수혜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55불이에요. 20불 정도 차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셔플 탱크라던가 산유국 쪽에서 수주가 들어와야 되는데 산유국 쪽에서 지금 수주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근데 저쪽에서 지금 선박 매척 됐다. 그거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4분기 자체를 보라고요. 4분기. 지금 4분기 실적 발표예요. 1분기 실적 발표한 게 아니라. 물론 실적 발표한 다음에 뭐 턴어라운드 이야기 나오면서 뭐 돌릴 수도 있지만 일단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아요. 자, 중국 애플 쇼크 때문에 이번에 아이폰 가격을 내린다고 합니다. 아이폰 XR 가격을 내려요. 솔직히 말도 안 됐어요. 무슨 휴대폰이 200만 원이 넘냐. 나쁜 놈들 이러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번에 판결이 났었죠. 뭐 아이폰 판매 가처분 신청이라던가 막 판매를 못하게 하니까 애플 실적이 그냥 오르르 무너지는 거 보고 아, 중국 시장이 얼마나 크구나. 중국에서 진짜 뭔가 하나 터트리면 장난 아니겠구나. 이번에 느끼죠. 오늘 뭐 애플 관련주 뭐 BH라던가 인터플렉스 그리고 LG 이노테 이런 애들 주가는 뭐 위에 좀 올라왔는데 그래도 좀 안 좋죠. 얘는 좀 봐야 돼요. 지금 뭐 이런 거 휴대폰 관련주 이런 거 지금 사면은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BH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연말 결산으로 제가 1년 동안 다 매매했던 종목을 다 보여주고 금액이랑 보여주면서 제가 뭐 실적 좋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을 2018년도에 종목 아니 몇백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종목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다 반토막이 났다.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길게 가져가기 정말 리스크가 크다라고 제가 말을 했고 영상을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가치 투자자라면 2만 원대의 BH를 매수를 안 하죠. 고점 기준으로 현재보다 떨어졌다고 해서 장기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어폐가 있어 보이네요. 2, 3년 전 BH 주가를 보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분에게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럼 2, 3년 전에 본인이 BH를 해서 2018년도에 한번 판 걸 보여주세요. 나는 BH를 10번 넘게 매매를 했어요. 2018년도에. 그리고 제가 BH를 매매한 이유는 뭡니까? 워렌 버핏 아저씨가 애플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샀어요. 자, 제가 4월달, 5월달에 BH를 산 이유는 버크셔웨이에서 애플 주식을 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워렌 버핏 아저씨가 가치 투자가 아닌가요? 장기 투자의 대가, 가치 투자의 대가가 저 시총 높은 애플을 꼭대기에서 샀는데 그러면은 가치 투자라면은 뭐 2, 3년 전에 주식을 샀어야 된다고요? 말이 안 되죠. 저 아저씨는 그럼 왜 지금 사요? 말로 이야기하는 거는 누구나 다 떠들 수 있습니다. 나는 수백 번, 수십 번 이렇게 내가 직접 매매해서 계좌 까고 얘기하는 거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2, 3년 전에 BH를 직접 매매를 해가지고 2018년도에 판 거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지 설득력이 있지. 2, 3년 전에 샀으면 수익이었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삼성전자를 갤럭시 그냥 폭파됐을 때 사셨어야죠. 그래서 250만 원 딱 되고 액면 분할하기 전에 팔았어야지. 그렇게 하신 분이 있나요? 없죠. 말로는 이때 사서 이때 팔면 되죠.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직접 매매한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고 우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2600에서 1900까지 떨어지는데 몇 달 걸리지도 않았으면서 주식이 반토막 난 게 아니라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난 주식이 너무너무나 많다. 근데 그런 주식들이 뭐 개잡 주거나 아니면은 실적이 없는 주식이 아니다. 호텔 신라 13만 원짜리가 6만 원이 되고 BH 3만 원 가까이 가던 주가가 만 원대로 돌입하고 TA홀딩스 7천 원이던 주식이 1천 원대로 돌입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하면서 현 실태를 말을 한 거죠. 저쪽에서도 그럼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영상으로 다 까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 이때 사서 이때 팔았어야지 이 얘기는 누가 못합니까?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서 이때 팔았어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본인이 이때 산 거하고 이때 판 거하고 보여줘야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하락 상위 종목에 비츠로시스라고 있습니다. 비츠로시스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연중 최저치에서 상한가를 가거나 갑자기 뜬금포 급등이 나온 주식을 조심하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비츠루시스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서 2,500원짜리 주식이 뭐 유상증자하고 거래처하고 계약이 파기되고 국가에서 입찰 제한 걸고 하면서 순식간에 500원짜리 주식이 돼버렸어요. 2,500원짜리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뜬금포 급등으로 막 30% 이상 이렇게 올라왔죠. 근데 이거 오늘 또 신문에 나왔죠. 착시 현상에 급등했던 비츠로시스 이틀째 급락.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가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급등시킨 다음에 빼버렸다. 지분율을 갑자기 4.19%로 올랐다. 공시가 딱 보이게 하고 그 공시 다음에 개인들 따라 붙게 한 다음에 바로 차익 실현하고 먹튀했다. 뉴스에 나왔죠. 뭐 한진중공업이라던가 이런 애들도 똑같죠. 한진중공업 홀딩스라던가 이런 애들 여기서 상한가 다시 보내놓고 이런 찌라시 뭐 필리핀에 있는 뭐 공장 판다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한진중공업 얘네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밑에 빼버리는 거 비츠로시스처럼 똑같이 똑같이 그냥 레포트에 뭐 무슨 기대감하면서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데 다시 못 가요, 여러분. 이 위에 있는 원원들을 성불하려면은 엄청난 자금이 이쪽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장도 괜찮고 다른 쪽 수소차라던가 남북경협주라던가 뭐 여러 가지 테마가 막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주식을 사겠습니까? 여기서 갑자기 막 턴어라운드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오늘 급락 상위 종목 넥슨 GT 뭐 넷게임즈하고 똑같이 얘도 내렸는데 여기까지 올랐다 내려놓고 그리고 넷게임즈. 넷게임즈도 마찬가지로 내렸죠. 여러분이 이쪽에서 V자 치고 올라가면서 막 돌파하고 올라갈 거를 생각 안 하는 게 전 좋다고 맨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맨날 뭐 어디 차트 책 같은 거 보면은 짝꿍댕이 매매해서 이렇게 V자 막 그린 다음에 그 다음번에 뭐 올라간다. 이때 잡아야 된다. 이때 잡아야 된다 하는데 그거를 역이용하면은 떼돈을 벌 수 있죠. 기관 외에 있는 우리는 밑에 하방 베팅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그거 아니야. 짝꿍댕이로 하면은 여기서 확 찍어 내리잖아요. 이런 애들 얼마나 여기 있는 애들 돈을 많이 벌었을까. 공매도 친 애들 그런 것처럼 단순히 지금 뭐 매각 이슈라던가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뭐 매각 협상 취소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매각 자체가 된다 뉴스가 나오면은 저게 재료 소멸 끝장날 수 있죠. 텐센트나 뭐 이런 애들이 가져가면 진짜 던전 앤 파이터라던가 메이플 스토리라던가 돈 되는 것만 싹 빼가고 나머지는 그냥 나가리 시켜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외국계 자본에 이 회사가 넘어간다는 자체가 참 슬프네요. 아, 우리나라 게임 규제라던가 이런 거를 자꾸 막 정부에서 하고 그걸로 세금 거두려고 하니까 정 떨어지네요. 정 떨어져. 자, 토박스 코리아 보죠. 전환사채 또 나왔죠. 우리나라 회사들 갑자기 급등하면은 대주주가 매도를 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그러죠. 기타 법인 얘네들 보세요. 계속 팔고 있죠. 그리고 오늘 뉴스 보면 뭐 전환사채 발행했다고 나왔는데 빠진 거는 이거밖에 안 빠졌네요 하는데 이제 슬슬 이제 더 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쫙 빠지는데 우리나라 진짜 대주주 매도라던가 전환사채 유상증자 계속 한다고 1월 18일 날 올렸던 영상에도 계속 얘기했죠. 대주주 매도를 조심해라. 대주주 매도를 조심해라. 저 아기상어 뚜루뚜뚜 저런 거 빌보드 차트 만약에 내려가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냥 뜬금포로 오른 주식은 별로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날 뉴스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면은 그냥 거기서 주식이 끝나버려요. 전 그래서 저런 거 안 하거든요.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 뭐 중국, 미국 차관급 회담이 있으니까 좀 관망세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야간 선물 보면은 약간 내리고 있는데 뭐 얘네도 조정 줘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뭐 조정 들어와도 나쁘지 않습니다. 금투도 지금 이제 2100선에서 들어와가지고 받치면서 놀려고 지금 찌질찌질 거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황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내일 뭐 또 내리든 말든 현재로서는 나쁜 건 없어요. 근데 환율이 이제 뭐 1130 가면서 외국인이 이탈하나 안 하나 여러분도 한번 잘 지켜보세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죠. 자, 1번 말도 안 되는 찌라시에 급등한 종목을 피해야 됩니다.
뭐 아까도 봤지만 뭐 비치루시스부터서 뭐 여러 가지 종목도 있고 뭐 대머리 치료제라던가 뭐 이런 거, 특히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치료하기 힘든 병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뭐 치료제 지금 개발 중이다, 임상 실험 중이다 하면서 주가가 그냥 삥 띄우는 그런 종목들이 많죠. 그 그냥 찌라시발에 올리고 대주주가 팔고 튈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임상 실험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게 통과될 가능성은커녕 통과 제리도 없습니다. 자, 중간에 또 임상이 중단 실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이런 종목이나 이런 회사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2번, 환율이 오르면은 외국인의 포지션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지금은 환율이 올라도 외국인의 매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은 언제 포지션을 바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오를 때마다 외국인의 움직임을 꼭 체크하시고, 우리나라는 외국인 없이는 지수가 위로 올라가기 힘듭니다. 자, 이번 주가 드디어 또 시작이 됐네요.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하이닉스 실적 발표는 여러분 꼭 지켜보세요. 이거 다음에 이제 반도체주의 운명이 달렸으니까 여러분도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영상 광고도 제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즐거운 평일 되시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